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5차시와 6차시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한다고 어떤 법률 관계가 생기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수업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훗날 가족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는 부부, 또 여러분이 혹시나 아이를 낳는다면은 부모와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부 간의 법률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에 대해서는 조금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3번의 경우에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원아, 결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요, 예원이한테. 자, 그래서 예원이가 뭔가 설레고 중요한 일이긴 한데 법적으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지 않아? 그렇죠,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또 우리 지금 이 부분에서 혼인과 이혼에 대한 내용이 좀 중요하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수업까지 학습 목표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부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에 더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그 일러스트레이션 좀 예쁜 거 들고 와봤는데요. 여러분 보면은 정말 결혼은 말이죠, 아름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 후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아했던 마음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흔히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결혼은 아름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한데 왜냐? 자, 우리가 이제 서로 모르던 두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결혼을 법적인 용어로는 혼인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결혼을 나타내는 법률 용어로서 두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기로 하는 법률상의 합의입니다. 자, 근데 선생님 오늘 좀 발음이 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조심할게요. 자, 혼인이 성립을 하려면 혼인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후에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자, 왜? 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이유는 뒤에서 얘기할게요. 그럼 혼인의 실질적 요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이죠, 나이가 지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 19세 이상 민법상 성년일 때는 자유롭게 자기 의사에 따라서 2명의 의사가 나는 누구랑 결혼할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가능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아직 할 수 없지만, 자, 만 18세가 지나고 만 19세가 아직 안 지난 경우에 이때는 말이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나이가 남녀 차이가 나는데 요즘에는 남녀 동일하고요. 그리고 둘 다 나이를 충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신랑만 충족한다든지 신부만 충족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정말 혼인할 건지 뜻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A랑 B랑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A는 시큰둥합니다. 근데 B만 열렬하게 결혼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전혀 의사합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강요해서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아니면은 결혼할 수밖에 없도록 속인다든지,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속임수로 인한 혼인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그 계약에서 나왔잖아요. 누군가를 속여서 새우버거인데 치즈버거로 잘못 알아들었다든지 아니면 일부러 속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혼인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계약의 하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는 근친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제한하는 친족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8천 이내에 피를 나눈 혈족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리 가족이 좋더라도 근친혼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법은 아까 전에 법률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법률적 요건이 뭐냐? 혼인신고입니다. 여러분 동사무소나 구청 가서 이렇게 드라마 보면은 혼인신고를 같이 꽝꽝 찍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은 이게 혼인신고가 돼야지 진정한 부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이 혼인이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는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봅니다. 이걸 법률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의무도 생기고 권리도 발생합니다. 근데 크게 우리 법률혼 말고 좀 사정이 있어서 아직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지만 서로 같이 살고 있고 결혼할 의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로 보는 이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때 제한적인 권리가 발생하는데요. 뭘 못하냐면 여러분 상속 못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실혼 관계에서는 나중에 나오지만 법률 혼인 경우에만 배우자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동거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대학교에 동거를 많이 하는 커플들이 있던데요. 자, 보면은 동거 같은 경우에는 혼인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혼인할 의사가 있고 같이 사는 남녀들이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사실 혼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다르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선생님하고 혼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 12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9쪽에 자, 1번 가와 나의 혼인의 차이점을 혼인의 요건에 비추어 설명해보자. 자, 뭘 봐야 된댔어요, 선생님이? 네, 눈치가 빠른 여러분 바로 아시겠죠? 혼인신고 여부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혼인신고 한 거 어딥니까? 가 했죠. 자, 근데 나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근데 여기 보면 결혼식 올렸다라는 얘기를 보면은 무슨 혼? 사실혼. 가는 법률혼.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법률상으로 신고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다. 요겁니다. 자, 다는 요거는 이제 이혼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숙제입니다. 2번하고 3번 한번 해오시는 게 129쪽에 2번, 3번 풀어보는 게 숙제입니다. 자, 그럼 말이죠. 혼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를 인정받으면 보통 혼인신고입니다. 혼인신고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첫 번째는 뭐냐? 자, 부부가 남편, 아내로서의 배우자라는 새로운 지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 덕분에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 아내 쪽에 하고 뭐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처형, 처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서로 같이 살기 때문에 동거를 하고요. 또 같은 집에 살고 서로를 보살펴주는 부양의 의무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생활하면서 함께 돌봐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같이 살기 때문에 생활비는 함께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육아휴직을 했을 때 주부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주부는 어떡하나요? 하는데 이럴 때는 육아, 가사노동을 하는 부분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OX의 전업주부는
생활비를 따로 부담하지 않는다. X입니다. 알겠죠? 네. 노동을 통해서 이미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게 부부 별산제입니다. 자신의 재산은 스스로 지키자인데 네, 각자 재산을 따로 소유하고 관리하고 처분한다라는 내용인데 누구 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모았는데 누구 통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돈인지. 그럴 때는 공동 소유로 추정한다는 얘기인데 추정이란 말은 여러분 좀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자,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면 네,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하고 선생님 아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누구 건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예전 계약서를 찾아내서 이런 게 있네라고 하는 순간 공동의 것이 아니라 선생님 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그 둘이 같이 협력해서 모은 것들은 공동의 소유겠죠.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일상가사 대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같이 쇼핑도 하면서 장도 봐야 되고, 맞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맞죠? 뭐 어떤 월세도 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과 관련된 거래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서로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은 서로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서로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부모님께서 학원비를 내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럼 아버님께서 내주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학원비로 인해서 생기는 빚은 누가 갚아야 될까요? 내 아버지가 갚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자, 이때 생긴 채무는요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왜냐? 서로가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대신해 준 거니까 반반 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거랑 관련이 있다? 함께 부담하는 원칙. 자, 그리고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니까 생활비도 함께 부담해야 된다라는 것들, 이렇게 혼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교과서 128쪽 보면은 어머 세상에 미성년자의 성년의제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요 좀 중요합니다. 자, 성년의제, 성년이 아닌데 성년으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정치학업, 아니 법과 사회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파트인데요. 요즘에는 사례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미성년자가 우리 선생님 아까 전에 만 18세에서 19세 사이도 결혼할 수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법정 대리, 맞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동의를 받았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성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면 성년을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 미성년자지만 성년자로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사실혼 해당 안 됩니다. 법률혼만 된다. 자, 뭘 할 수 있냐? 이제는 부모님 동의가 없어도 단독으로 완전하고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랑 관련 있어요? 행위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한 능력자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결혼을 한 순간. 자, 그래서 자기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은 냉장고도 살 수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 되잖아요. 이런 거를 늘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가족을 꾸렸기 때문에 스스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가 얻을 집인데 부모님 허락 받으면서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은 친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겁니다. 모든 법에서 성년의제가 효력을 가지나요? 아닙니다. 어느 법에서만? 민법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공직선거법에서는 성년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저번에 만 19세가 되는 해 그 1월 1일 0시에 성년으로 된다고 했었고요.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도 만 19세.
자, 그리고 공직선거법. 우리 선거도 만 19세죠. 자, 그래서 이 제일 많이 나온 보기가 뭐냐? 투표를 하지 못한다입니다. 왜? 민법과 상관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은 그래서 민법이 아니에요. 민법상 권리에서는 되지만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성년 의제가 됐다 하더라도 아직 미성년자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성년 의제 끝날까요? 네, 금방 헤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 근데 한 번 했으면은 물러지지 않습니다. 혼인을 해서 이제 생이 능력이 생겼다면은 이혼을 하더라도 효과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교과서 128쪽에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선생님 방금 이혼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떠나는 순간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 보면은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선생님 들으면서 제일 짜증났던 거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네, 어느 드라마 명대사가 아니라 사랑을 화나게 하던 대사였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부가 서로 만나서 생겼던 법률 관계도 이제는 헤어져야겠죠. 떠나야 됩니다. 어떻게 떠나는가? 이혼 부분 교과서 129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입니다. 말 그대로 끝났습니다. 부부관계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돈을 같이 모았으니 분배하는 일이 있어야겠죠. 자, 혼인생활 중에 형성한 공동재산은 분할합니다. 모든 재산이 아니에요.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분할합니다. 단 뭐가 있냐? 자, 이혼 책임이 있는 상대방,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람을 폈는데, 자, 갑이랑 을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갑이 심각한 바람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 이 을이 지쳐가지고 서로 이혼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요? 이 바람을 많이 폈던 사람한테 있겠죠. 그래서 이 이혼 책임 있는 상대방을 우리가 다른 말로 유책 배우자라고 합니다.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보상해라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야 되냐? 정신적 피해에 대한 것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정신적 피해. 자, 그래서 이혼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의해서 이혼하는 경우 아니면은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만하게 우리 헤어져라고 얘기하고 그럼 누가 아이를 키울까라고 합의를 부부가 한 다음에 판사한테 우리 이혼하겠습니다라고 확인하고 이거를 관할 어디에 신고해야 되냐?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래 너희 이제 헤어졌구나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 혼인신고도 해야 됐죠. 그게 법률원주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원주의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혼했다고 본인 주장해도 이혼한 게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자,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거. 자, 이게 첫 번째 협의 이혼이었고요. 두 번째 재판상 이혼입니다. 자, 협의해서 합의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둘이 안 맞는 겁니다. 생각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고 아니 너 키우지 마. 너 바람 피우는데 어떻게 키워? 이런 식으로 서로 부딪히면은 자, 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합니다. 법원에. 자, 근데 이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그래 너희들 이혼해 라고 땅땅땅 판사가 얘기를 하면은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요 협의 이혼하고 지금 이 부분 다르다는 거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떨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죠?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 여기 부분 보면 129쪽의 오른쪽에 쭉 하고 날개 부분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 네, 말 그대로 간통, 그리고
분명히 요거는 우리가 요것도 같은 거예요. 동거와 부양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걸 위배한 경우입니다. 자, 분명히 같이 살고 같이 돌봐주라고 했는데 아기로 한쪽을 놔두고 아니 방치한다든지 외롭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시집살이가 너무 처가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배우자, 남편, 아내한테 부당한 배우가 아니라 대우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네, 배우를 받았을 때, 네, 자,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실종된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같이 없는 사람과 살겠어요? 자, 3년 이상 지난 경우, 네, 실종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특히 뭐 이제 1, 2, 3, 4번 그리고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아직 여러분처럼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이 부모는 반드시 자녀의 양육 상황을 미리 협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키울게 라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양육권이 없는 사람한테는 면접 교섭권이라고 해서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면접 교섭권 나 하루에 한 번 볼래 라고 하면은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죠. 이 상대방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매일 데려다 줘야 되고 내가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월에 한 번, 한두 번 정도 이 상대방,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양육권을 가지고 아버지가 면접 교섭권을 가지면은 판사가 얘기합니다.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는 면접 교섭권이 인정된다. 매달 넷째 주, 뭐 주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는 129쪽의 이혼 절차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해야 됩니다. 한쪽만 합의해서 안 됩니다. 합 자체가 합의 맞다. 둘이 박수 쳐야 되는데 한쪽만 박수 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근데 요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홧김에 하지 않도록, 홧김에 이혼하지 않도록 숙려기간을 둡니다. 근데 1개월 또는 3개월이죠. 자, 어떤 차이냐?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보고 이혼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사 앞에서 그래도 난 이혼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이혼해요 라고 했을 때는 이혼 확인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그럼 이 이혼 확인서를 3개월 안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안 하면은 이혼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협의 이혼이었고요. 자, 재판상 이혼 볼게요. 자, 소장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봅니다. 그래도 한번 조정을 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우리가 여기 만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서 조정을 성립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처럼. 자, 근데 아니 나는 이런 조정 필요 없어요. 그냥 재판 갈 거예요. 이혼할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혼 재판에 들어가고요. 자, 네, 여기서 그래 너희들이 이혼해 라고 판사가 얘기를 하면은 그 확정 후 한 달 이내 이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래서 친자 관계 상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